안녕하십니까. 천공이별과 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별 전후에 여러분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언행들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금기어들이죠. 자, 많은 분들이 이별 후에 본인의 가치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과대평가라기보다는 아직 이성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이겠죠. 우리가 이별 후에는 모든 상황을 반비례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상대한테 나이스하게 행동한다, 상대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라는 표현은 이별 전에는, 연애가 좋을 때는 긍정적인 메커니즘을 발휘하지만 이별 후에는 반대적 서사를 발휘합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말을 한 적 있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 이름만큼 아름답지 못하다. 이 남녀 간의 사랑은 생각보다 굉장히 냉소적이고 야만적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그러한 순수한 상태로 보시면 안 된다. 이별 후에는 굉장히 냉정해집니다. 관계라는 것이. 그리고 원래 남녀 관계는 굉장히 경쟁적이고 이 전투적입니다. 여러분 그 각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제 이 방송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친구하자라는 그 맥락은 여러분이 매우 간절하고 이 관계에 매우 집착해 있고 상대에 대해서 너무나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스탠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재회 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재회를 원하시면 상대한테 나이스하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반대로 상대한테 상처를 줘야 하냐? 이게 좀 어려운 맥락인데, 상처를 준다는 것이요, 폭력적이 되거나 공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상처를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파트너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 이 관계에 대해서 집착하고 매달리는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는 그러한 초연함, 그러한 초연함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친구하자라는 얘기는 제가 늘 많이 이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을 버린 X가 여러분한테 친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절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먼저 친구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서사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데, 다음 달이 나의 엑스의 생일인데, 우리 기념일인데 뭐 선물을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뭐 이런 얘기 많이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저희 오래된 구독자님들은 저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다 예상하실 거라고 봅니다. 절대 나이스하게 하는 것은 재회를 망치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 상대는 여러분한테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버린 거예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계속 그들한테 친절하게 행동하려고 하죠? 이거 아직도 자기 자신의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본인의 가치를 아직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녀의 관계는 죄송하게도 가치의 전쟁입니다. 자기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재회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가 상승되었다면 상대방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이기적이고 굉장히 간사합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상대의 생일날 여러분이 연락을 취할 때 상대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는 첫 번째 미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이 남자, 이 여자를 다 잊었는데 아직도 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해주네. 감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과 재회할 생각을 안 합니다. 감격이란 그 감동은 금방 15초 안에 미안함으로 바뀝니다. 미안함이란 것은 사랑이란 단어, 사랑이라는 사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옛날 미국의 명화가 있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나왔던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러브 스토리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 마지막에 남자 주인공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로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상대가 나한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대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대에게 미안한 감정을 생산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대가 나한테 미안하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나한테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죠. 부담이란 말은 연애 관계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한테 부담을 준다는 것은 결국은 상대한테 구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한테 증오를 표현하거나 상대 부모를 욕하는 행위입니다. 이 상대 부모를 비난하는 행위는 언제 발생하냐? 파혼의 경우. 자, 결혼을 준비하고 뭐 상견례도 하고 결혼 날짜도 잡고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 있어서 결혼이 파탄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거의 반드시 저의 경험이지만 상대의 부모가 나를 싫어하거나 나의 부모가 상대를 싫어하거나 상대의 부모와 우리 부모가 서로 싫어하거나 이런 가족 간의 정치적인 충돌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파혼이 된 것입니다. 대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굉장히 억울하고 격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별할 때 상대의 부모를 비난하는 말투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파혼은 재회하기가 어렵습니다. 간혹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재회 확률이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가끔 재회되신 분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있긴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좋지 않습니다. 이는 오히려 상대에게 연락을 유도하거나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여러분이 비춰주는 거죠. 여러분이 상대가 정말로 여러분한테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그냥 여러분 조용히 차단하면 됩니다. 근데 왜 연락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것도 여러 맥락이 있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빡쳐가지고 감정적으로 지금 상당히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 맥락을 잘 봅시다. 이게 이별 후에 어떤 상황에서 이게 발생하냐. 이런 케이스에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정 누구를 얘기하는 거 아니니? 자,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듣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별 후에 노컨택을 뭐 한 달, 두 달 했다고 봅시다. 중요한 것은 이별 후에 노컨택을 진행한 후에 상대와 연락이 되어서 만났을 때인데, 이 기점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누가 연락을 먼저 했냐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나한테 먼저 연락을 했냐, 내가 먼저 연락했냐, 이게 99%를 다 결정을 냅니다. 내가 먼저 연락을 했는데 상대가 나를 비난하거나 상대가 나를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리바운드가 있는 경우에 리바운드에서 좋게 얘기하면서 나한테 질투 유발을 할 때 내가 빡쳐가지고 연락하지 마 라고 얘기한 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상대는 그냥 여러분을 비웃거나 조롱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나 계속 연락할게. 이거요, 여러 가지 맥락이 있어요. 나를 비난하는 건, 나를 조롱하는 건지, 나를 무시하는 건지. 이거를요, 내가 먼저 연락했는데 상대가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지금 사귀고 있는 리바운드 얘기를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간접적으로 나를 거부하거나 나를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빡쳐가지고 연락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대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속된 얘기로 좀 웃긴 상황입니다. 상대 입장에서. 상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네가 먼저 나한테 연락을 해서 간절하게 나한테 이렇게 집착하는 상황을 보이면서 또 나중에는 네가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상대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네가 먼저 연락했잖아. 그리고 나보고 연락하지 말라고? 나는 너한테 연락한 적 없어. 네가 먼저 연락하는 거지. 이것은 본인의 가치를 엄청나게 깎아먹는 행위잖아요. 근데 반대의 상황이 있습니다. 헷갈리지 말고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컨택을 잘 하고 있는데 상대한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리바운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본인 입장, 즉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고 이 상황 자체가 좋지 않은 거 맞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야 나한테 연락해서 이딴 얘기 할 거라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이것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왜? 상대가 먼저 연락했기 때문에. 상대가 나한테 먼저 연락한 거는 어떠한 그 서사가 깔려 있냐. 첫 번째 시나리오, 이 이별이 힘든 것, 그리고 새로운 리바운드 오고 지금 사이가 안 좋고 더 나아가서는 재회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 즉 차인 사람 입장에서 유리한 상황입니다. 맞잖아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락하지 마. 이딴 얘기 하려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너와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지 않고 리바운드 얘기나 하고 씨알데기 없는 얘기하는 거 시간 낭비니까 연락하지 마. 이건 여러분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먼저 연락해놓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그래도 난 너한테 연락할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아마 나를 조롱하는 스탠스일 겁니다. 뭐 그럴 거라고 제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별 후에 노컨택을 누가 먼저 깼냐가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이러한 이별 전후에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